저는 주도주 매수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주도주는 단연 SK 하이닉스죠. 그러면 주도주 매수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시작한 저는 SK 하이닉스를 샀냐? 사기는커녕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요 실패에 대해서 왜 나는 SK 하이닉스를 놓쳤을까? 다음에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연우 부장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요새 이제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올랐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0% 이렇게 올랐는데 좀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도주가 SK 하이닉스가 명확해졌는데 SK 하이닉스를 주도주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사기는커녕 쳐다보지도 못한 그냥 놓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연휴 동안 이걸 내가 왜 놓쳤을까? 다음에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트레이딩 병아리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까지 계속 저점 매수 투자만 하다가 트레이딩을 시작하기로 했고 그건 주도주 매수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트레이딩으로 첫 매수한 것도 하이닉스였어요. 제가 배운 방법은 이제 미너비니 방식대로 이렇게 베이스를 형성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식이 올랐다가 이렇게 베이스를 형성하다가 베이스 형성하는 것도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베이스를 뚫고 올라갈 때 요때 매수하라고 이제 미너비니가 말해줬죠. 그래서 요것을 기본 바탕으로 내가 해봐야지 라고 했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트레이딩 병아리 1편에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보려고 첫 산 것도 바로 SK 하이닉스였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하려고 제가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제가 7월 2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보니까 요게 제가 보기에는 요게 베이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돼 보니까 갭 상승을 시작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봤더니 이제 베이스 형성됐고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터질 것 같아. 그리고 베이스를 뚫고 올라갈 것 같아. 그냥 아침의 느낌으로 뚫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짐작으로 그냥 요때 이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날 바로 떨어졌고 다음 날도 더 떨어지면서 이제 바로 손절선에 걸리면서 이제 매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실제 제가 썼던 그때 매매 일지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매수였으니까 번호 1번이었죠. 그리고 7월 24일 날 샀었고 이제 2일 전에 제 장대 음봉으로 급락했었으니까 이제 오를 것 같다. 이제 기대했던 걸 써놨고 그런데 손절선에 바로 걸려고 그 다음 날 매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배웠던 것은 장대 음봉이 나와서 그랬던 거야. 이제 미너비니가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는데 장대 음봉 나면 그때부터 좀 안 좋아지는데 하락 추세에 들어가는 거. 그런 주식 매수하는 거 아니야. 요렇게 그때 느꼈었고 두 번째는 단단한 베이스와 높은 거래량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갔었어야 하는 건데 아침에 그냥 들어가서 거래량 많아지겠지라고 했는데 보시면 그날 거래량이 많지도 않았어요. 오전에 좀 거래가 되는가 싶더니만 오후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베이스가 단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가 들어오게 될 텐데 상승 추세에서 살아는 미너빈이 말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 주식은 아니구나 라고 한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제껴버렸죠. 그렇게 돼서 자 지금 현재 결국 결과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된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 됐어요.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죠. 여기 이렇게 쭉 올라서 만약 현재 베이스 샀으면은 얼마예요? 한 50% 이상 가져갔었을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너비니 전략을 제가 따른다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주식을 놓쳤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베이스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터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교과서적으로 이제 배웠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 상당히 눈에 보일 정도로 거래량이 터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보이면 거래량이 물론 이제 그 전날보다는 많긴 하지만 터졌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승할 때 저도 이제 뭐 그때도 이제 어느 주식이 떠오르는지 보고 있었으니까 거래량이 터지거나 상승률이 10% 넘었다 하면은 제 눈에도 보이긴 했었을 건데 그때 올라간 것이 10%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3, 4%씩 이게 계속 터지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미너비니 전략을 따른다 하더라도 못 보지 않았을까. 물론 아예 그냥 놓치긴 했지만 현재의 전략을 따른다 하더라도 요 주식을 놓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략을 좀 수정해서 이런 주식 다음부터 놓치지 않도록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가 트레이딩 병아리 그 전편에서 16번 손절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도 결국은 이것이 결국 상승하나? 타보면 떨어지고 요건가 싶어서 해보면 떨어지고 하면서 잘 안 되고 요건가 보다 해보면은 이미 다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인이라서 계속 주식창을 확인할 수가 없고 심지어 주식창을 확인도 잘 못하는데 실력도 젬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없는데 주식창을 오래 보지도 못하니까 도저히 이걸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트레이딩 병아리 이거 트레이딩도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직장인은 무리인가? 이거 그냥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잡아 먹은 것은 요 책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 저자인 니콜라스 다비스 이 사람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무용수예요. 무용수라서 저녁에 이제 밤마다 이제 무용을 하시는 분이고 해외 순방도 잦아가지고 이제 대부분 국내에 미국에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투자할 때 정보는 그냥 매주 오는 주간지 배런스 그리고 전보였습니다. 이분이 1950년대에 이때 주식 투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터넷 이런 거 없었으니까 배런스지랑 전보 우편으로 이제 받아서 현재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걸 보고 투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편 전보를 회신해서 얼마에 주문해 주시고 얼마에 매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주문을 넣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불을 벌었어요. 그걸 보니까 직장인인 나도 그리고 미국이랑 시간이 안 맞는 나도 미국에서도 트레이딩도 될 수 있을 거고 심지어 내가 주중에 잠깐이라도 장을 볼 수 있는 한국장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꿔본 제 방식은요. 제 교과서대로 배우긴 배우지만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응용은 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려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은 제가 상승하는 이런 지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너무 어렵고 실력적으로도 안 되고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럴 바엔 아예 그냥 베이스 단계에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가 매수를 해야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가격이 변동하는지 이제 좀 더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승 시작점을 내가 맞출 수 없으니까 상승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둔다는 느낌으로 조금은 이제 매수를 하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이제 미너미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대폭적으로 오르면서 상승할 때 그때 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상승할 때 이 초입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시간도 없고 많이 보지도 않고 실력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끝부분에 사다 보면은 대한민국 주식은 대부분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건 제시 리버모어 책에서 봤던 건데 추세가 바뀔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추세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봤었을 때는 바로 요 지점이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하락했어요.
사실상 요 지점에서 사면은 이제 사실상 상승률은 가장 높게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스에서 사서 이제 버티고 있다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툭 떨어지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려고요. 제가 시간이 없고 뭐 매일 계속 뭐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뭐 2시 45분 그리고 2시 50분 또는 3시 반 이쯤에 잠깐 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진 주식들 이런 것들 보면서 산 거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를 때 남들이 말하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오를 때 드디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박스 상단 그리고 같은 말로 이제 베이스를 뚫고 나는 그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딘지 아직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베이스를 형성하다가 뚫고 나온 줄 알았는데 나오지 못한 요 고점이 그 박스에서 최고점이니까 요 고점인가?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꺾여서 이제 베이스를 길게 형성했는데 이 전 꺾인 그 지점이 최고가인가? 아니면은 이 인근에서 가장 높았던 요 부분인가? 이렇게 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 지점 중에서 한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박스에서 이제 박스 상단에서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생각한 건 다 틀렸고 이제 민어빈이 말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베이스를 뚫고 올라간 그 지점은 뭐 현재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뭐 베이스 당연히 뚫고 올라갔죠. 그런데 저희 실력과 능력으로는 아직 이 가격에서 39만 5천 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고 실력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이 지점에서 못 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공부하면서 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목표는 SK 하이닉스를 꼭 사서 거기서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와 같은 주도주를 다음번에 놓치지 말자. 이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요 시점에서 제가 차마 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건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못 사지만 다음번에 이렇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주식들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방식대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사고 있는 주식이 APR입니다. 화장품 대장주 APR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베이스를 길게 형성을 했고 하니까 그리고 현재 대장주죠. 화장품 대장주고 화장품 섹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베이스에서 한두 주 들어가서 지금 22만 2천 원 정도 제가 이제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은 이거 한 이후에 지금이야 세운 거라서 이때 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베이스를 넘어서 다음 베이스에서 이제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선 되면 이제 다시 꺾여진 다음에 베이스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현재 올라가는 것이 이제 사실상 속임수고 다시 박스권 내로 들어가 버린다면은 저는 이제 이 박스 상단 23만 8천 원, 2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24만 원이라는 숫자를 찍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내려잡아서 23만 8,500원을 제 익절가, 손절가로 상승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도 이제 박스로서 다시 내려와 버리면 이 가격에서는 지금 이제 털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된 베이스를 형성하게 되면 제가 손절가를 8% 정도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만 8,500원에서 제가 손절한다고 치면 8%를 계산하니까 25만 원 9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높아졌다가 내려갔을 때 25만 원 9천 원 이하부터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몇 개 좀 사보고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하락한 종가 그 근처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봐서 제 재량으로도 한번 좀 더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꺾여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베이스 형성하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현재가로 최고가는 26만 5천 원인데
뭐 더 올라가면 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을 넘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직은 병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 단계이니까 조금만 소량으로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번에는 이제 주도주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중요하고, 거래량을 사람들이 많이 중시하시던데 거래량보다는 그냥 될 것 같은 주식에 있어서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좀 더 많이 산 상태에서 올라가면 사는 거,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신 분들은 딱 이 지점을 딱 선택해서 이 지점의 초반에 이제 많은 것을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보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실력, 저희 시간과 제가 이제 주식창을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이 방식이 현재 맞는 것 같아서 연습을 해보고, 좀 더 잘 될수록 이 단계보다 딱 올라가는 그 지점을 찾는, 그 지점에 많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현재 이 시점이 지금 장이 좋은 상태니까 주식하긴, 트레이딩 공부하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식 하는 거 외에 저희 다른 취미는 게임인데, 사실상 요즘 게임도 거의 안 하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이런 말이란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남는 시간에서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 좀 트레이딩 관련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읽고 있고, 재미있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이제 주중에, 그리고 주말에 매일 매매일지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습관화가 어려워서 쓰다가도 잊어버리게 되던데, 이걸 좀 습관화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올린 이 SK 하이닉스랑 APR에 대한 것도 제가 매매일지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매매일지에서 이제 그날 샀던 주식들에 대해서 제가 원했던 계획이라던가 왜 샀는지에 대한 내용 적었고, 그날 느낀 점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화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주중에 일과를 마치면 저녁 식사를 하고 신문을 보는데, 신문 보기 전에 습관적으로 아예 그냥 저의 습관으로 그날의 매매일지를 정리하고, 그날 장에 있었던 일들을 보는 것을 이제 아예 루틴으로 박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이제 일주일간의 이제 수익을 정리를 먼저 하는데, 그 수익 정리하기 전에 혹시나 그 주중에 빼버렸던 일들, 못했던 것들을 나머지 보완해서 정리하는 것을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수익 공개인데요. 이 트레이딩 병아리에서도 굳이 수익 공개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10년의 부자 채널 자체가 이제 초보자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수익이 늘어가는 과정, 조금 더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겠다는 것이 채널의 취지다 보니까, 트레이딩 병아리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시행착오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수익 공개도 한번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나머지는 제가 장기 투자로 오랫동안 끌고 왔던 저점 매수 방식이고요. 트레이딩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해외에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레이딩으로 번 소득은 한국 주식은 4만 원 손실, 그리고 미국은 34만 원 수익이 나서 총 3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레이딩 병아리 전편에도 얘기했었지만 16번 넘게 손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쌓이는데, 다행인 거는 제가 초보자인 거 알고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번 손절이 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1000 단위로 계속 손실이 났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았고, 이 손실마저도 이번에 APR 이제 몇 개 사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만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일단 베이스에서 사서 버티다가 매수하다가 올라가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해보고 있고,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많이 올랐고 9월 9일 정도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올라가는 초입 단계여서 운이 좋아서 이제 알리바바랑 일라이릴리는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역시 초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랑 엔비디아 이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겠지 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단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주식이 잠깐 흔들리니까 바로 이제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그 인근에 변변치 않은 수익률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는 바로 7% 하루 떨어진 날이 있었었는데 그날 바로 이제 평단가 이로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하도 사다 보니까 지금 최고가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잘 운영해 보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된 내용 잘 정리해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